안녕하세요. 브랜트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예비 초등학생, 이제 학교 들어갈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올릴 거예요. 요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이제 1학년 들어갈 아이들이나 2학년 아이들, 3학년부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알아두셔야 될 게 학교를 지금 들어갈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시스템과 그 전에 있는 유치원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엄마들끼리 이렇게 조율을 하고 또 아이들을 보육 과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좀 많이 봐줬어요. 또 유치원들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는 문제되는 아이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컨트롤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학교라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문제되어 있는 아이들은 도태돼요. 따로 격리를 시켜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성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같은 반에 놔두질 않고요.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특별반 이런 데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틀려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지역마다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달라요. 유치원하고 학교랑. 그리고 학교에서는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이게 선생님들이 엄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A라는 애가 B, C, D라는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걸 실시간으로 다 전송을 해줘요. 이게 나중에 얘기를 안 했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려줘야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도 바로바로 알려줘요. 유치원에서는 쉬쉬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학교는 그런 건 없어요. 바로바로 알려줘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약간 애가 이상했다, 조금 이런 미디어 학습 이런 걸로 인한 후유증이나 아니면은 역류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책류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가 뭐 읽기 난독이 너무 심했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아이들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다 바로 알려줘요.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나가버리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쉬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는 아니에요. 바로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첫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교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미리 좀 보고 가면 좋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2월달 되잖아요. 1개월 동안 문제집 중에서 제일 무난한 게 우등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니까는 우등생 문제집을 전질로 사세요. 1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봄, 여름 그거 있으니까는 그 전질로 사면은 3만 얼마인가 그래요. 그거 사셔가지고 아이랑 한 번씩 다 보고 가세요. 아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알고 문장 이해력도 된다 그러면은 엄마가 대충 설명해주고 아이 보러 문제를 좀 풀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 한 권,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국어, 수학, 또 봄, 여름 그거를 한번 싹 보고 가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선행의 개념보다 그냥 좀 미리 보고 간다는 거, 한 학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행은 막 1년 단위 이상 넘어가고 2년 단위 이상 넘어가고 이런 거 선행이라고 그러는데 예습 차원으로 그냥 풀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모른다, 그 모르는 거는 막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너 이거 몰라?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거 더 중심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돼요. 그거를 뭐 굳이 알려주겠다고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를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한번 앞으로 너 이런 거 배울 거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풀 수 있으면은 대충 풀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잘 읽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읽어주고 문제도 읽어주고 보기 문제도 읽어주고 그래서 어떤 게 답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아이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그럼 넘어가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한 학기 거를 좀 미리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또 여름방학 때는 기간이 짧아. 지금은 제가 강의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걸 1월달부터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한 달밖에 안 되고 또 야외 활동 많이 하잖아. 또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는 언제부터 하냐면은 여름방학 시작하기 보름 전, 그때부터 다음 학기 거를 좀 미리 보고 가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학교를 이제 간 다음부터는 뭐를 하냐, 1학년 때는 그냥 우등생 문제집으로 쭉 하세요. 우등생 문제집으로 미리 보고 우등생 문제집으로 또 복습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썼던 문제집은 버려요. 과감하게 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로 문제집을 사세요. 이걸 왜 하냐면은 1학년 때 이걸 해줘야 아이의 수학
레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등생 거를 잘하네 그러면은 그 윗단계 센으로 한다든지 그 윗단계 문제집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뭐 디딤돌 기본 응용 이런 걸 하고 이제 나중에 더 잘한다 그러면 한 4, 5학년 때 이제 최상위 수학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우등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면은 보통 저녁 시간 이후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해줘야 돼요. 예습 복습. 그러니까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 학교 갔다 와서 일단 복습부터 해요. 복습부터 하고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배울 거 있잖아요. 다음날 과목 배울 거를 엄마가 시간표를 알잖아. 그러면은 그거 이제 문제집 꺼내가지고 다 내일은 이거 배울 거야. 미리 대충만 설명해줘. 이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안 돼. 대충 이런 거 배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집을 학교 갔다 와서 저녁 시간 이후에 이런 푸는 연습들 이거를 당연히 1학년 때 쉽지 2학년 때도 쉬워. 근데 이걸 왜 해줘야 되냐?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야 3학년 때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학원을 그냥 너무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안 돼. 1학년 때 학원 많이 다니면은 100% 실패해요. 1학년 때는 학교 적응 기간이에요. 이때 학원 뺑뺑이 돌리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한다면 큰일 나. 근데 그 학원 종류도 이제 공부식 학원이 아니라 아이 취미 생활 활동 이런 건 괜찮아요. 뭐 태권도를 다닌다든지 미술학원 다닌다든지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술 활동에 관련된 학원들은 괜찮은데 뭐 공부 시킨다고 논술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공부방하고 이런 막 이래버리면은 아이가 그날 숙제만 하다 보면은 예습 복습을 못하고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1학년 때부터 꼬여버리면은 대체적으로 3학년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또 1, 2학년 때 꼬인 게 어떤 건지 몰라서 3학년 때부터 이게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기초를 잡는다는 거예요. 기초. 학교에서 하는 기초. 그거를 웬만하면은 공부방 이런 데 안 보내도 1학년 거 뭐 어렵다고 뭐 공부방을 보내. 그러지 말고요. 집에서 시켜요. 집에서 예습 복습. 문제집이 한 권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래서 문제집 두 권을 쭉 이어서 나가요. 1학년, 2학년 동안. 또 방학 동안에 하는 거 그것도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 2학년 때만 좀 습관을 잡아놓으면은 3학년부터 아이들이 그게 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원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나가면은 아이들이 기초가 잡힌 상태에서 문제집으로 인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운해가 7살 정도까지밖에 성장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8살부터는 운해가 성장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거에 되냐면은 7살 때까지 했던 이 운해 활동이 확장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7살 때까지 했던 운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맨날 공부만 시켰던 엄마들 이런 엄마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아이 공부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운해가 거의 죽었다는 소리거든. 운해가 죽었다는 소리는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은 아이가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 문제를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이 바다가 있어야 아이들이 거기서 수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다가 메말라 있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수로를 내냐고.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전까지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이 생각하는 활동에 좀 힘을 써줘야 돼요. 별로 없으니까 정 안 되는 애들은 학교에 가서 1학년, 2학년까지도 어떻게든 아이 미술이나 예술 활동들을 좀 시켜가지고 아이를 좀 생각하는 능력을 좀 올려주지만은 아이들이 국어나 수학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 문해력 떨어진다고 막 논술학원 보내잖아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은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엄마랑 대화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엄마랑 대화가 없으면 아이들이 문해력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대화라고 이게 릴레이식으로 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받아치고 이거를 3번 이상 해야지 되는 건데 아이가 대답만 한다. 그건 대화가 아니지. 야, 밥 먹어. 네. 이거 했어? 아니요. 왜 안 했어? 그래서 아이가 대답만 해.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아이가 예 아니면 아니오밖에 안 하는데 또 혼낼 때 대화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거는 어떤지 저렇던지 이런 걸 물어보고 근데 그거를 책으로 안 돼. 아니에요. 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책은 일단 별개고 일상생활에서의 부모랑과의 대화 많으면 아이들이 화용 언어가 증가가 되고 화용 언어가 증가가 되면서 그 화용 언어 증가된 양만큼에 해당하는 애들이 문해력을 대화가 없는 아이들은요 문해력이 떨어져요. 대화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가서 혼자 지내게 돼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특히 영유 나오는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 유치원이라는 영유 시스템에서는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학교를 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말이 안 통해. 얘네들은 맨날 책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유치원 때는 그런 애들도 그런 걸 케어를 해줬는데 학교 가면 얘네들 케어를 안 해줘요. 선생님이 왜 얘네들 케어를 해? 그 많은 애들을 다 각자 봐야 되는 건데 어떤 선생님도 이게 혼자 지내는 애들 케어를 안 해요. 학교를 가면. 얘네들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서 소외된 삶을 살고 이러다 보면 3학년 때 우울증이 걸리게 돼. 그래서 이 영유 다니는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운해 활동은 그 전에 했던 아이들이 했던 거를 계속 유지를 5학년 때까지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운해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좌뇌 활동 같은 경우는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슬슬 시키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지 마시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키고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독서록 작성이나 아니면 매일매일 일기 쓰기 이 정도 좀 시켜주고 뭐 숙제가 있으면 숙제에 관련된 거 그 정도만 시켜주시면 돼요. 뭐 애들 글 쓴다고 막 논술하고 해서 미친듯이 글 쓰고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1, 2학년 때는 의미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야 돼요. 독서는 학교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이 레벨에 맞는 1학년 아이들 레벨에 맞고 2학년 아이의 레벨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그 이상의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은 이게 증가가 안 돼요. 문해력이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글씨만 읽는 나쁜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엄청나게 책을 읽었던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근데 다행히 아이의 레벨에 맞는 책을 읽었던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의 뭐 과학도 돼가지고 뭐 어려운 책을 읽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2줄 이상 넘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독서 활동들이 꽝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쓰잘데기 없는 책 육아를 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시 싹 접고 아이 레벨에 맞는 책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아이라는 애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윗단계에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높은 등급을 할 때는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학 선행을 했다. 근데 중간 뻥꾸가 빵빵빵 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한테 다시 3학년 거부터 빵꾸 난 거부터 메꾸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구멍난 채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시켜야 돼요. 이게 실패해버리면 다시는 그 과목 못해요. 알고 계시고요. 영어도 솔직히 보면 지금 선행이잖아요.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미리 배우고 가는 것 자체가 선행이거든. 이게 잘못하다가는 다시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야 되는 이 영어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워야 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반감을 딱 사잖아.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에 대해서 반감을 갖잖아.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서 삭제를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 막 시키면 안 돼요. 진짜 머릿속에서 스스로 다 삭제를 해버려요. 사람도 어떤 충격받은 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스스로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우거든요. 아이들도 이 영어에 대해서 잘 재밌게 하다가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재미없게 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이 다음에 아이가 스트레스 장애 현상으로 그동안 배웠던 영어를 머릿속에서 삭제를 시켜버려요. 다시는 얘는 영어를 할 수가 없는 아이가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 연산 막 엄청나게 시켰다가 아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을 안 해버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과도한 양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밑에 수영장에서 애들이 재밌게 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뭐 이렇게 휴양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저도 이게 가끔 이렇게 필리핀 나오는 이유가 즐기려고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한국에서 떨어져서 한국을 생각해서 이런 아이들을 보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는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 나아지면서 더 크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원래 대치동 안에 있는 어머니들은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위화감을 못 느껴요. 지금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는 걸 못 느낀다. 또 대치동 안에서 하는 학습 선생님들이나 또 거기 대치동 안에서 하는 이런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를 구분을 원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다를 보면은 망망대해잖아요. 근데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모래사장하고 같이 보면은 그때야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뒤에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아이가 6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6살짜리, 그러니까 아이랑 같은 동갑의 엄마들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엄마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아이가 1학년이면 4학년 엄마랑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4학년 엄마의 아이가 그 전에 뭘 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을 시켰던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나를 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돼요. 지금 어머님 아이 나이가 5살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되는 나이의 어머님 누구예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야.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그 전에 어떻게 애들 교육시켰는지 알잖아. 그거를 좀 많이 캐치를 하세요. 영유도 다녔고 책도 많이 읽고 자랑을 할 거야. 대체적으로 자랑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고, 엄마가 갑자기 4학년에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엄마가 도망간 거야. 보통 3, 4학년에 많이 도망가거든요. 그렇게 자랑질했던 엄마들이. 그러니까는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애들 교육을 시켜주면 좋고요. 다음 강의는 7살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7살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아 시기를 보내는 아이니까 7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림 같네.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고. 여기 콘도랑 집이 다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이렇게 거의 그냥 혼자 있어요. 저는 혼자 있고 그냥 여기서 뭐 유튜브 만들고 조용하니까, 그리고 상담 많이 하고, 여기 있는 도중에 하루에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전화 상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반 교육 상담은 아니고 정식 명칭으로는 신경교육학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심리 상담을 해주는 신경교육학과, 그리고 뇌에 대한 활동으로 어떤 교육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신경학과 따로 교육학과 따로인데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거 두 개를 합친 거라 이게 좀 어려운 거라 일반 사람들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정식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제가 독학으로 한 15년 동안 한 거라 저 나름대로 노하우로 하는 거긴 한데, 다행히 교수님들을 강의랑 많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제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얘기를 알고 계시고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유 다니는 아이들이나 조기 영어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50분짜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그거를 몽땅 총망라를 해놓은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한번 아이들이 영어를 일찍 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지금 작은 아이가 있으면은 또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상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흘겨듣듯이 한 3번 정도만 들으세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노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